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이 열풍입니다. 한국의 상황은 지금 엄청 똑같아요. 오징어 게임 이꼴 한국의 상황이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옛날에 뭐 IMF가 왔을 때 뭐 금모으기 운동한다고 그냥 폐물 입은 집에 있는 금붙이고 먹은 죄다 국가를 살린다고 이제 갖다 바쳤는데 결국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? 요즘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또 집도 못 사고 굉장히 힘들잖아요, 그죠? 오징어 게임 내용이 그거잖아요. 456억이란 돈을 그 서바이벌 어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최후에 남는 1인이 그냥 혼자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, 그죠? 근데 그게 왜 한국 상황하고 비슷하냐? 뭐 지금 대외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선진국이고, 그죠? 잘 나가고 있죠, 그죠? 뭐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1위도 하고, 뭐 BTS도 뭐 잘 나가고, 뭐 삼성, 뭐 현대, 뭐 LG 다 잘 나갑니다, 그죠? 4차 혁명 시대에서 한국이 굉장히 뭐 선도 국가이고, 뭐 K-팝, K-드라마, K-컬처 굉장히 인기 많죠. 그러니까 자부심이 느껴요, 사실. 과연 이거에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있느냐?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뭐 국가가 브랜드 네임밸류가 커지고 성장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에게 좋죠. 근데 문제는 커진 위상만큼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보느냐, 이건 또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.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유튜브 봐도 막 그렇잖아요. 뭐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뭐 삼성, 뭐 GDP를 뭐 4분의 1?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근데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기업들이 잘 나가면 좋은 건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정말 그 고급 인력들이 지금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. 고급 인력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다 놀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뭐 노인 빈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하단 말이죠.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외국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노동자들 고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먹여 살린다. 이게 좋은 것일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. 그 기업들이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공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완전 고용이 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. 그러니까 뭐 GDP가 높아지고 뭐 3만 불 이상의 소득에다가 뭐 다 좋아요.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다 잘 나가는 거 좋은데 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. 뭐 BTS가 잘 나간다고 뭐 우리가 뭐 일자리나 뭐 돈이 이렇게 더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위상만큼 우리가 뭔가 느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주변을 보면 굉장히 빡빡해졌어요. 물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고 뭐 집값, 뭐 기본 물가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있죠. 실업급여도 지금 고용보험을 더 인상한다 그러죠. 왜?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뭐 3회 이상 하면은 못 받게 한다. 뭐 이런 법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고 뭐 대출도 막혀 있고 집을 사기에도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죠. 옛날에 보통 한 1억 몇천, 2억에 샀던 뭐 보통 서울의 38평, 뭐 32평 빌라들이 뭐 8억, 5억 이상 되니까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. 집값은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토해내야 됩니다. 뭐 상속세도 있고요, 보유세도 있고, 팔 때는 또 이제 양도세도 있고요. 그만큼 세금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국가의 월세라는 격이죠. 우리가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죠. 지금 한국 사회도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, 뭐 엘리트들 아니면 뭐 몇몇 기업 이런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죠. 그러니까 부자 아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, 이제는. 옛날처럼 뭐 중산층이 있어서 뭐 집을 사고 결혼도 해서 뭐 애도 낳고 이건 정말 이 평범한 거조차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거는 오징어 게임이다. 언제까지 우리가 뭐 국방의 의무, 납세의 의무 정말 여러 가지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혜택을 못 볼 것이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요즘에 뭐 테러리도 뭐 허경영 게임 이런 거 나오잖아요, 그죠? 답은 간단하다. 뭐 456억, 456명이 각각 1억씩 해서 나눠서 받고 매달 뭐 배당금을 받을 것인가. 농사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. 그 물을 콸콸콸 쏟아야지 그 논이 그만큼 흠뻑 젖는 거지. 거기다가 뭐 마른 땅에다 분무기 붓는다고 그거 뭐 있습니까? 안 돼요.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뭐 기본소득이다 뭐다 지금 뭐 포퓰리즘 공약들도 굉장히 많고 뭐 배당금을 준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4차 혁명 자체가 사실 사람이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동 해방에 왔는데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금 정말 주면서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.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그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준다면 뭐 당연한데 자꾸 세금을 올려가지고 요만큼 예를 들면 1,000원 주고 나서 뭐 10,000원 뜯어가는 격이니까 거의 그죠?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국민들도 뭔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그 주주로서 뭔가 혜택을 좀 받아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.
백날 뭐 금모기 운동하고 국민 세금 투입해가지고 뭐 부실기업들 도와주고 해봐야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. 우리가 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하고 주식하고 투자하고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선진국이 되고 많은 재산이 있으면 줄일 거 낭비되는 거 싹 다 줄이고 국민들에게 이제 배당금 좀 나눠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왜냐면 스위스라든지 선진국에서도 국민 배당금 이런 비슷한 게 주민투표에 있었습니다. 물론 되진 않았지만 그럼 8만 불의 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한국에도 정당하게 그 국부를 국민들,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나눠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뭐 공무원들이나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뭐 집이고 재산이고 뭐 세금도 잘 안 내요.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. 죽을 때까지 또 돈 나옵니다. 그렇게 일하면. 근데 보통 사람들 그럽니까? 우리 돈 안 나와요. 그죠?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고 돈 안 나온단 말이에요.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. 내가 할게 돈.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도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까지 그 소수를 먹여 살리려고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? 이 말이 안 되는 거죠. 장기판의 말이 아니고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생각을 좀 관점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. 2019년인가 1년에 자살자만 1만 3,077명인가 그랬대요.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지금 더 증가했으니까 하루에 한 40명 꼴의 국민들이 자살하고 있어요. 뭐 자영업자들도 망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지금까지 희망이 없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쓸데없는 예산들을 다 줄이고 이렇게 소수만 독점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서 마냥 웃으면서 볼 수만은 없겠구나. 이 현실을 뭔가 너무 반영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씁쓸하게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을 보면서 뭐 저만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국민들을 죽어나가는데 정치인들은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내가 학교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